이게 뭐야? 또 이런 걸 사왔어? 이정희는 냉장고 문을 열어보며 눈살을 찌푸렸다. 며느리 박수진이 어제 장을 보며 사온 반찬들이 냉장고 한 구석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김치조차 시판 제품이었다. 정희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부엌에 들어온 수진의 목소리가 조금 딱딱했다. 정희는 냉장고 문을 닫으며 돌아섰다. 이런 걸 먹이려고 애들한테 시판 김치를 먹이면 어떡해. 바쁘다 보니까 미리 사둔 거예요. 주말에 김치 담글 예정이에요. 수지는 앞치마를 매며 대답했다. 정희는 며느리의 말투에서 미묘한 짜증을 느꼈다. 공손하긴 하지만 어딘가 차갑고 불편해 보였다. 담글 예정이라고? 언제 담글 건데? 매번 그렇게 말만 하고. 이번 주 토요일에 담그려고요. 수진의 목소리가 조금 더 높아졌다. 정희는 며느리의 표정을 살펴보았다. 입술이 굳어져 있었다. 정희는 6개월 전 남편을 잃고 아들 부부와 함께 살게 되었다. 처음엔 며느리가 잘 챙겨주는 것 같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어색했다. 며느리는 예의는 지키지만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다. 엄마, 수진이가 회사 다니느라 힘들어요. 좀 이해해 주세요. 거실에서 아들 민수가 목소리를 높였다. 정희는 아들의 말에 더욱 속이 상했다. 며느리 편만 들고 있었다. 이해해? 나도 젊었을 때 시어머니 모시면서 직장 다녔어. 그런데도 집안일은 다 했다고.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수지는 아무 말 없이 설거지를 시작했다. 설거지하는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다. 어머니, 저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정희에게는 그마저도 건성으로 들렸다. 최선이라고? 김치도 제대로 못 담그면서 무슨 최선이야. 그럼 어머니가 담그시면 되잖아요. 수진의 말이 튀어나왔다. 순간 부엌이 조용해졌다. 수진은 자신이 한 말을 후회하는 듯 입술을 깨물었다. 뭐라고 했어? 정희의 목소리가 차갑게 떨렸다. 수진은 고개를 숙이며 설거지를 계속했다. 죄송해요.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아니었다고? 시어머니더러 김치 담그라고 했잖아. 정희는 가슴이 답답했다. 며느리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이런 일이 없었다. 며느리도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 엄마, 수진이가 그런 뜻이 아니에요. 피곤해서 그런 거예요. 민수가 부엌으로 들어왔다. 정희는 아들을 보며 더욱 서운했다. 항상 며느리 편만 들고 있었다. 너는 왜 맨날 수진이 편만 들어?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이해하자는 거죠. 수진이도 힘들어요. 나는 안 힘들어. 혼자 남겨져서 이 집에 얹혀 살고 있는 내 심정은 생각해 본 적 있어?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수지는 설거지를 멈추고 고개를 돌렸다. 정희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어머니.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정희는 이미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문이 꽝 닫히는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다. 수지는 젖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한숨을 쉬었다. 민수는 아내를 바라보며 미안해했다. 미안해, 수진아. 엄마가 요즘 많이 예민해. 알아요. 그런데 저도 사람이에요. 매일 이렇게 눈치 보면서 살기 힘들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민수는 아내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조금만 참아줘. 엄마도 적응하느라 힘들어 하시니까. 하지만 수지는 고개를 저었다. 6개월째 참고 있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었다. 밤이 되어 정희는 방 안에서 이불을 끌어안고 앉아 있었다. 며느리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그럼 어머니가 담그시면 되잖아요. 그 말투에서 느껴진 짜증과 불만이 가슴을 아프게 했다. 이 집에서 내가 뭐가 되는 건가? 정희는 남편이 그리웠다. 남편이 있을 때는 이런 일이 없었다. 며느리도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고 아들도 자신 편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게 달라졌다. 다음 날 아침 식탁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정희는 밥을 먹으며 며느리를 힐끔힐끔 보았다. 수지는 아이들 챙기기에 바빴다. 할머니, 왜 어제 화났어요? 6살 손녀 지은이가 물었다. 정희는 손녀를 바라보며 억지로 웃었다. 아니야, 할머니가 화낸 게 아니야. 그런데 엄마가 울었어요. 지은이의 말에 식탁이 다시 조용해졌다. 수지는 아이의 도시락을 싸며 아무 말하지 않았다. 집안의 공기가 서서히 싸늘해지고 있었다. 정희와 수진 둘 다 상처받고 있었지만 서로의 마음을 알지 못했다. 또 늦게 들어왔네. 정희는 시계를 보며 중얼거렸다. 밤 9시가 넘어서야. 수진이 집에 들어왔다. 아이들은 벌써 잠들어 있었다. 죄송해요. 회사에 급한 일이 있어서요. 수지는 가방을 소파에 놓으며 지친 목소리로 말했다. 정희는 며느리의 모습을 보며 혀를 찼다. 급한 일이 매일 있나? 애들은 벌써 잠들었어. 지은이랑 준호는 잘 있었어요? 수지는 정희의 잔소리를 무시하며 아이들 방으로 향했다. 정희는 며느리의 태도에 더욱 속이 상했다. 엄마 왔어요? 민수가 방에서 나왔다. 수지는 아이들을 확인하고 나와 남편에게 인사했다. 응, 지금 왔어. 저녁은? 아직 못 먹었어. 피곤해서 그냥 씻고 잘까? 수지는 욕실로 들어갔다. 정희는 아들을 보며 고개를 저었다. 저녁도 안 먹고 자겠다고? 몸이 어떻게 될까봐 걱정이야. 엄마, 수진이가 요즘 프로젝트 때문에 정말 바빠요. 바쁘다고 해서 집안일을 아예 안 해도 되나? 나는 젊었을 때 아무리 바빠도 집안일은 다 했어. 민수는 어머니의 불만을 들으며 답답했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중간 역할을 하는 것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었다. 다음 날 정희는 집안 청소를 하며 여기저기 불만을 발견했다. 거실 구석에 먼지가 쌓여 있었고 화장실 거울에는 물때가 끼어 있었다. 이런 것도 못 보나? 정희는 청소용품을 꺼내며 혼자 중얼거렸다. 며느리가 집안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다. 저녁 시간 수진이 퇴근해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정희가 부엌으로 들어왔다. 수진아, 화장실 청소 좀 제대로 해라. 거울에 물때가 다 끼어 있더라. 수진은 칼질하던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다. 아, 네. 주말에 할게요. 주말에? 매일 사용하는 곳인데 주말까지 기다려. 정희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다. 수지는 숨을 깊게 들이쉬며 대답했다. 그럼 내일 새벽에 할게요. 새벽에? 언제 자고 언제 일어나서 새벽에 청소해? 정희는 며느리의 대답이 성의 없다고 생각했다. 수지는 칼질을 계속하며 입술을 깨물었다. 어머니, 저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회사 일이 워낙 바빠서. 또 바쁘다고 핑계대네. 나는 젊었을 때 시어머니 모시면서 직장 다녔어도 집안일은 완벽하게 했어. 어머니 시대랑 지금은 달라요. 수진의 말이 튀어나왔다. 정희는 깜짝 놀랐다. 뭐라고? 시대가 달라.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수진은 말을 돌리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정희의 얼굴이 붉어졌다. 시대가 달라서 시어머니를 무시해도 된다는 뜻이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어머니도 좀 이해해 주셔야죠. 수진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정희는 기가 막혔다. 이해해? 내가 뭘 이해해야 하는데? 저도 사람이에요.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고 집에 와서도 눈치 보면서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정희는 며느리의 말에 더욱 화가 났다. 눈치 본다고? 내가 언제 눈치 보라고 했어? 매일 제가 하는 일마다 불만이시잖아요. 청소도 마음에 안 들고, 요리도 마음에 안 들고. 수지는 칼을 도마에 내려놓으며 말했다. 정희는 가슴이 답답했다. 그럼 제대로 하든가. 왜 내가 참고 봐야 해? 어머니도 좀 이해해 주셔야죠. 수진의 목소리가 부엌에 울려 퍼졌다. 순간 집안이 조용해졌다. 거실에서 TV를 보던 민수가 깜짝 놀라 부엌으로 달려왔다. 어떻게 된 거야? 민수는 어머니와 아내를 번갈아 보며 물었다. 정희는 가슴을 쥐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엄마. 민수가 어머니를 불렀지만 방문이 꽝 닫혔다. 수지는 도마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수진아, 무슨 일이야? 미안해요. 제가 화를 냈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민수는 아내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엄마가 뭐라고 했어? 청소 얘기였어요.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수지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민수는 한숨을 쉬며 어머니 방을 바라보았다. 내가 엄마한테 말해볼게. 아니에요. 더 복잡해질 것 같아요. 수지는 고개를 저었다. 민수는 아내의 마음을 알면서도 어머니의 심정도 이해했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잃고 의지할 곳이 없어서 예민해져 있었다. 정희는 방 안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 있었다. 며느리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어머니도 좀 이해해 주셔야죠. 그 말투에서 느껴진 반항과 불만이 가슴을 아프게 했다. 이 집에서 내가 뭐가 되는 건가? 며느리한테 이해받아야 하는 신세가 됐나? 정희는 남편이 그리웠다. 남편이 있을 때는 이런 일이 없었다. 며느리도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고 집안 분위기도 이렇게 삭막하지 않았다. 수지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계속했다. 하지만 마음은 복잡했다. 시어머니의 간섭이 점점 심해지고 있었다.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고 집에 와서도 눈치 보면서 사는 것이 힘들었다. 나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왜 이해해주지 않을까? 수지는 양파를 썰며 눈물을 흘렸다. 양파 때문인지 마음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식사 시간 정희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민수는 어머니 방 문을 두드렸다. 엄마, 저녁 드세요. 안 먹어. 혼자 먹어. 정희의 목소리가 방 안에서 들려왔다. 민수는 한숨을 쉬며 식탁으로 돌아왔다. 엄마가 안 나오시네. 제가 사과드릴게요. 수진이 일어나려 하자 민수가 말렸다. 아니야. 엄마가 좀 진정하실 시간이 필요해.
하지만 식탁은 무겁고 어색했다. 아이들도 어른들의 분위기를 느끼며 조용히 밥을 먹었다. 그날 밤 정희는 잠이 오지 않았다. 며느리와의 갈등이 점점 깊어지고 있었다. 아들은 항상 며느리 편만 들고 자신은 이 집에서 점점 소외되고 있었다. 수진도 잠이 오지 않았다.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나빠지는 것이 걱정되었다. 하지만 자신도 한계가 있었다. 이렇게 계속 살 수는 없었다. 집안의 정막이 흘렀다. 작은 틈이 점점 깊어지고 있었다. 그러게 말이에요. 며느리가 나를 무시해요. 정희는 동네 경로당에서 친구들과 차를 마시며 하소연했다. 옆에 앉은 김순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요즘 며느리들이 다 그래. 시어머니를 뭘로 보는지 몰라. 우리 수진이는 겉으로는 공손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나를 귀찮아해요. 얼굴 표정만 봐도 알겠어요. 정희는 찻잔을 들며 속상한 마음을 털어놓았다. 며칠 전 부엌에서 있었던 일이 아직도 가슴에 걸려 있었다. 그래도 정희 씨는 낫지. 우리 며느리는 아예 대놓고 무시해. 이웃 할머니가 맞장구 쳤다. 정희는 친구들의 말에 더욱 서운함이 커졌다. 아들도 맨날 며느리 편만 들고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한편 수지는 회사에서 점심시간에 동료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시어머니가 매일 잔소리해요. 청소도 마음에 안 들고 요리도 마음에 안 들고 수지는 식당에서 김치찌개를 먹으며 답답한 마음을 토했다. 그래도 가족이니까 이해해야지. 혼자 되시니까 외로우실 거야. 동료 미경이 위로하듯 말했다. 하지만 수지는 고개를 저었다. 이해하려고 노력해요. 그런데 매일 눈치 보면서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남편은 뭐래? 남편도 어머니 편이에요. 저보고 이해하라고만 해요. 수진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스트레스가 쌓여가고 있었다. 그날 저녁 집에 온 수진은 피곤한 몸을 이끌고 부엌으로 들어갔다. 정희가 이미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아니야. 너는 피곤하니까 쉬어. 정희의 말에는 가시가 섞여 있었다. 수지는 정희의 표정을 보며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아무것도 없어. 너는 신경 쓰지 마. 정희는 냉정하게 말하며 요리를 계속했다. 수지는 어색한 분위기를 느끼며 거실로 나갔다. 식사 시간 정희는 평소보다 더 조용했다. 반찬을 놓을 때도 소리가 크게 났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민수가 어머니의 기색을 살피며 물었다. 정희는 밥을 먹으며 대답했다. 아무것도 없어. 밥 먹어. 하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어색했다. 수지는 젓가락을 들며 조심스럽게 반찬을 집었다. 어머니, 반찬 맛있어요. 수진이 분위기를 풀어보려 말했지만 정희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맛있으면 많이 먹어. 정희의 말은 차갑고 건성스러웠다. 수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며칠 후 손녀 지은이의 생일이 되었다. 수지는 미리 생일상을 준비하려고 했지만 정희가 먼저 나섰다. 내가 할게. 너는 회사 일이나 해. 어머니, 제가 도울게요. 아니야. 혼자 할 수 있어. 정희는 단호하게 말했다. 수지는 어머니의 태도에 섭섭했지만 일단 물러섰다. 생일 당일 부엌에서 정희와 수진이 함께 음식을 준비하게 되었다.
정희는 미역국을 끓이고 있었고 수지는 생일 케이크를 준비하고 있었다. 케이크는 사온 거야? 정희가 물었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지은이가 좋아하는 딸기 케이크예요. 예전엔 집에서 직접 만들었는데 요즘은 다 사서 해결하네. 정희의 말에 수지는 불편함을 느꼈다. 매번 이런 식으로 비교하고 지적하는 것이 지긋지긋했다. 어머니, 제가 케이크 만들 줄 몰라서 그래요. 배우면 되잖아. 며느리가 손주 생일 케이크도 못 만들어. 정희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다. 수지는 참았지만 가슴이 답답했다. 다음엔 배워서 만들어 볼게요. 다음엔 매번 다음에 하겠다고 하면서 언제 해? 정희는 미역국을 젓가락으로 저으며 말했다. 수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어머니, 저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최선이라고? 케이크 하나 못 만들면서 무슨 최선이야? 그럼 어머니가 만드시면 되잖아요. 수진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정희는 깜짝 놀라며 수진을 바라봤다. 뭐라고? 매일 저한테 불만이시면 어머니가 직접 하시면 되잖아요. 수진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정희는 기가 막혔다. 이게 뭐야? 시어머니한테 소리 지르는 거야? 저도 사람이에요. 매일 뭘 해도 마음에 안 들고 뭘 해도 부족하다고 하시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수진의 목소리가 부엌에 울려 퍼졌다. 정희는 가슴이 답답했다. 그럼 제대로 하든가. 제대로 안 한다고요? 저도 회사 다니면서 집안일 하느라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나도 젊었을 때 다 해봤어. 어머니 시대랑 지금은 달라요. 또 시대 얘기야? 두 사람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거실에서 놀고 있던 아이들이 놀라서 부엌을 쳐다봤다. 할머니, 엄마가 왜 싸워요? 지은이가 무서워하며 물었다. 민수가 급히 부엌으로 달려왔다. 엄마, 수진아, 무슨 일이야? 하지만 두 사람은 서로를 노려보며 대답하지 않았다. 정희는 가슴을 쥐며 숨을 헐떡였다. 이 집에서 나는 뭐가 되는 거야? 며느리한테 무시당하는 신세가 됐나?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한계가 있어요. 수지는 울음을 터뜨리며 소리쳤다. 정희는 며느리의 눈물을 보며 더욱 화가 났다. 울기까지 하네. 시애미가 뭘 잘못했다고 울어. 저도 이 집 식구예요. 왜 맘에 안 들면 나가라는 식으로 말씀하세요. 나가라고? 내가 언제 나가라고 했어? 매일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잖아요. 수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눈물을 흘리며 앞치마를 벗어던지고 방으로 뛰어갔다. 수진아. 민수가 아내를 불렀지만 방문이 쾅 닫혔다. 정희는 부엌에서 혼자 서 있었다.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어지러웠다. 엄마, 괜찮아요? 민수가 어머니를 부축했다. 정희는 아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내가 뭘 잘못했니? 며느리가 왜 나한테 화를 내는 거야? 엄마, 일단 앉으세요. 민수는 어머니를 거실로 데리고 갔다. 아이들은 무서워하며 아빠를 쳐다봤다. 지은아, 준호야. 할머니랑 엄마가 좀 힘들어 하시니까 방에서 놀고 있어.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방으로 들어갔다. 집안은 어수선하고 무거웠다. 수지는 방에서 베개를 끌어안고 울고 있었다. 6개월 동안 참아온 것이 터져나왔다. 시어머니의 간섭과 잔소리, 남편의 무관심, 회사 일까지 모든 것이 힘들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 수지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무언가 변화가 필요했다. 3일이 지났다. 수지는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렸다. 집은 적막했고 정희는 혼자 남은 부엌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다. 엄마, 저녁 드세요. 민수가 라면을 끓여서 어머니 앞에 놓았다. 정희는 젓가락을 들었지만 입맛이 없었다. 수진이는 언제 돌아온대? 모르겠어요. 연락도 잘 안 받고. 민수의 목소리가 지쳐 있었다. 회사에서 돌아와 보니 아내와 아이들이 없는 집은 너무 쓸쓸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되는 거야? 정희는 라면을 젓가락으로 건드리며 중얼거렸다. 민수는 어머니의 말에 한숨을 쉬었다. 엄마도 수진이도 둘 다 힘들어해요. 나는 며느리 잘 되라고 하는 말인데 왜 그걸 간섭이라고 하는 거야?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수는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면서도 아내의 처지도 알았다. 엄마, 수진이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최선이라고? 그럼 내가 틀렸다는 거니? 그런 게 아니라. 민수는 말을 잇지 못했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어떤 말을 해도 한쪽이 서운해했다. 그날 저녁 민수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진아, 나야. 응. 수진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려왔다. 민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언제 집에 올 거야? 모르겠어. 좀 더 생각해 볼게. 아이들은 어떻게 해? 지은이가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해. 수지는 잠시 말이 없었다. 아이들도 할머니를 그리워하고 있었다. 아이들만 먼저 보낼게. 수진아, 엄마도 많이 후회하고 계셔. 한번 이야기해보자. 지금은 얼굴 보기 힘들어. 수진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다. 민수는 아내의 마음을 알았다. 알겠어. 무리하지 마. 전화를 끊고 나서 민수는 고민에 빠졌다. 이대로 두면 가족이 해체될 수도 있었다. 다음 날 민수는 회사에서 일찍 나와 어머니와 대화를 시도했다. 엄마, 수진이 얘기 좀 해요. 뭘 더 얘기해?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소리 지른 게 잘못 아니야? 정희는 여전히 속상해했다. 민수는 어머니 옆에 앉으며 말했다. 엄마, 수진이도 많이 힘들었어요. 나는 안 힘들어. 혼자 남겨져서 이 집에서 눈치 보며 사는 내 마음은 생각해 봤어?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수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엄마, 저희가 부족했어요. 엄마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어요. 너희가 부족한 게 아니야. 내가 늙어서 쓸모 없어진 거지. 정희는 눈물을 흘렸다. 민수는 어머니의 진짜 마음을 알았다. 어머니는 외로웠던 것이다. 엄마, 그런 말씀 마세요. 엄마는 저희에게 소중한 분이에요. 그런데 왜 며느리는 나를 싫어하는 거야?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수진이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힘들어하는 거예요. 민수는 어머니의 눈물을 닦아드리며 말했다. 엄마, 수진이도 처음이에요. 시어머니 모시는 것도 집안일 하면서 직장 다니는 것도. 정희는 아들의 말을 들으며 생각했다. 며느리도 어려운 상황에 있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도 시어머니한테 소리 지르는 건 잘못이야. 맞아요. 그것도 수진이가 많이 후회하고 있어요. 민수는 어머니를 설득했다. 정희는 며칠 동안 혼자 있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다. 며느리도 나름대로 힘들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저녁 민수는 아이들을 데리고 집에 왔다. 할머니, 지은이와 준호가 달려와서 정희를 안았다. 정희는 손주들을 보며 반가워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지은이의 말에 정희는 눈물이 났다. 아이들은 할머니를 정말 사랑하고 있었다. 엄마는 언제 와? 정희가 민수에게 물었다. 민수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내일 올 거예요. 그런데 엄마, 수진이가 오면 좋은 말씀 해주세요. 나도 며느리한테 할 말이 있어. 정희의 목소리가 여전히 딱딱했다. 민수는 걱정스러웠다. 다음 날 수진이 돌아왔다. 집 앞에서 한참 망설이다가 문을 열고 들어갔다. 정희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인사했다. 정희는 고개를 돌리지 않고 대답했다. 흥.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수진은 가방을 놓고 부엌으로 들어갔다. 저녁 시간 식탁에는 무거운 공기가 흘렀다. 아이들조차 조용히 밥을 먹었다. 엄마, 수진이도 많이 반성했어요. 서로 이야기해 보세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정희는 젓가락을 놓고 수진을 바라봤다. 수진아. 네, 어머니. 수진은 고개를 들었다. 정희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나도 많이 생각해 봤어.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수진은 어머니의 표정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다. 어머니, 너도 힘들었구나. 정희는 며느리를 보며 말했다. 수진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목소리 높여서 죄송해요. 나도 미안해. 너를 너무 몰아붙인 것 같아.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민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엄마, 수진이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제발 서로 좀 봐주세요. 민수의 목소리가 울먹였다. 아들이 중간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두 사람은 알 수 있었다. 민수야, 미안해. 너까지 힘들게 했네. 정희가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수진도 남편에게 고개를 숙였다. 당신도 많이 힘들었죠. 미안해요. 그날 밤 집안에는 오랜만에 평화가 찾아왔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여전히 어색함이 남아 있었다. 진짜 화해는 아직 멀어 보였다. 정희는 방에서 이불을 덮고 누우며 생각했다. 며느리의 눈가에 맺힌 지친 눈물이 자꾸 떠올랐다. 어쩌면 자신도 며느리를 너무 몰아붙였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수진도 잠자리에서 시어머니의 눈물을 생각했다. 어머니도 외롭고 힘들었을 것이다. 앞으로는 좀 더 이해하려고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직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지만 서로를 이해하려는 첫걸음을 내딛었다. 며칠이 지났지만 집안 분위기는 여전히 어색했다. 정희와 수지는 서로 조심스럽게 대하고 있었지만 진짜 마음을 열지는 못하고 있었다. 어느 날 밤 정희는 잠이 오지 않아 거실로 나왔다. 물을 마시려고 부엌으로 가는 길에 수진의 방에서 작은 소리가 들려왔다. 문틈 사이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정희는 조심스럽게 방 앞에 서서 귀를 기울였다. 수진이 혼자 앉아서 무언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았다. 휴. 수진의 한숨 소리가 들려왔다. 정희는 문틈 너머로 슬쩍 들여다보았다. 수진은 침대에 앉아서 노트북을 보고 있었는데 어깨가 떨리고 있었다. 울고 있나? 정희는 가만히 지켜보았다.
수지는 노트북 화면을 보다가 고개를 숙이고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어깨가 더욱 심하게 떨렸다. 정희는 며느리가 혼자 우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동안 며느리가 자신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알 수 있었다. 이 아이도 나처럼 힘든 마음으로 버티고 있었구나. 정희는 그제야 며느리의 진짜 마음을 이해했다. 수진도 자신처럼 이 집에서 적응하려고 애쓰고 있었던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정희는 일찍 일어나서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했다. 수진이 부엌에 들어왔을 때 정희는 며느리의 얼굴을 자세히 보았다. 눈가가 부어 있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수진이 앞치마를 매려고 하자 정희가 말렸다. 아니야. 내가 하고 있으니까 너는 씻고 와. 정희의 목소리가 어제와 달리 부드러웠다. 수진은 조금 놀라며 정희를 바라봤다. 감사해요. 수진은 작은 목소리로 말하고 세면장으로 갔다. 정희는 며느리의 뒷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다. 그날 오후 정희는 마트에 갔다. 장을 보면서 계속 며느리 생각이 났다. 수진이 좋아할 만한 반찬 재료를 골라보았다. 이 아이가 뭘 좋아하는지 제대로 물어본 적이 없었네. 정희는 그동안 며느리의 취향이나 기호를 알아보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항상 자신의 방식대로만 하려고 했었다. 집에 돌아와서 정희는 수진이 좋아할 만한 나물을 무쳤다. 며느리가 퇴근해서 돌아왔을 때 정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수진아, 이거 한번 먹어봐. 정희는 시금치나물을 작은 그릇에 담아서 수진 앞에 놓았다. 수진은 놀란 표정으로 정희를 바라봤다. 저 때문에 따로 만드신 거예요? 그냥, 너도 먹어보라고. 정희는 어색하게 말했다. 수진은 나물을 한 젓가락 먹어보고 눈이 커졌다. 맛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하셨어요? 별거 아니야. 참기름을 조금 더 넣고 마늘을 다져서 넣으면 돼. 정희는 며느리의 반응에 기뻤다. 수진도 정희의 변화된 모습에 마음이 따뜻해졌다. 어머니, 레시피 좀 알려주세요. 레시피? 그냥 눈대중으로 하는 건데. 그래도 어머니만의 비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수지는 진심으로 배우고 싶어 했다. 정희는 며느리의 관심에 기분이 좋아졌다. 그럼 다음에 같이 해보자. 정말요? 감사해요, 어머니. 수진의 얼굴에 밝은 표정이 떠올랐다. 정희도 오랜만에 웃음을 지었다. 그날 저녁 식사 시간이 예전보다 편안했다. 정희와 수진 사이의 대화도 조금씩 늘어났다. 지은이가 요즘 피아노 연습을 열심히 하네. 정희가 손녀를 보며 말했다.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발표회 때문에 연습하고 있어요. 어머니도 오실 거죠? 물론이지. 우리 지은이 연주 들어야지. 정희의 목소리가 따뜻했다. 지은이는 할머니와 엄마가 다정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며 기뻐했다. 밤이 되어 정희는 방에서 남편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다. 여보, 내가 너무 고집스러웠나 봐. 며느리도 나름대로 힘들었을 텐데. 정희는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뭐라고 했을지 생각해 봤다. 남편은 항상 포용력이 있는 사람이었다. 앞으로는 좀 더 이해하려고 노력해 볼게. 다음 날 수진이 회사에서 돌아왔을 때 정희는 부엌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수진아, 오늘 나물 무치는 거 배워볼래? 지금요? 저 피곤하지 않아요. 알려주세요.
수지는 기꺼이 앞치마를 맸다. 정희는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다. 시금치는 끓는 물에 살짝만 데쳐야 해. 너무 오래 삶으면 영양분이 다 빠져나가거든. 아, 그렇구나. 저는 계속 오래 삶았었어요. 수지는 정희의 말을 열심히 들었다. 정희도 며느리가 진심으로 배우려는 모습에 뿌듯했다. 참기름은 마지막에 넣어야 향이 살아. 그리고 소금간은 조금씩 해가면서 맞춰야 하고. 네, 알겠어요. 다음에 제가 해볼게요. 수지는 정희의 손길을 유심히 지켜봤다. 정희의 손은 익숙하고 능숙했다. 어머니, 정말 요리를 잘하세요. 오랫동안 해서 그래. 너도 하다 보면 늘 거야. 정희는 며느리를 격려했다. 수지는 시어머니의 다정한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다. 그날 밤 수지는 남편에게 말했다. 어머니가 많이 달라지신 것 같아. 그래, 어떻게? 요리도 가르쳐 주시고 말씀도 부드러워지셨어. 민수는 아내의 말에 안도했다. 어머니와 아내의 관계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었다. 너도 많이 노력하고 있어. 고마워. 어머니도 나름대로 외로우셨을 거야. 내가 좀 더 이해했어야 했는데. 수지는 시어머니의 마음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다. 정희도 수진의 진심을 알게 되었다. 며칠 후 어느 저녁 정희는 수진에게 작은 과일 바구니를 내밀었다. 수진아, 이거. 어머니, 이게 뭐예요? 그냥 미안한 마음에. 정희는 어색하게 말했다. 수지는 과일 바구니를 받으며 눈물이 났다. 어머니, 나도 미안해. 너를 너무 힘들게 했지?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수진도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어머니께 상처드려서 죄송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동안 쌓였던 오해와 서운함이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다. 앞으로는 서로 좀 더 이해하자. 정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네, 어머니. 저도 더 노력할게요. 그날 밤 두 사람은 각자의 방에서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다. 서로의 진심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고, 진짜 화해를 향한 첫걸음을 내딛었다. 3개월이 지났다. 정희와 수진의 관계는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다. 완전히 편해진 것은 아니지만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이 생겼다. 어머니, 오늘 김치 담그기로 했죠? 토요일 아침 수진이 부엌에서 재료를 준비하며 말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앞치마를 맸다. 배추도 미리 절여뒀으니까 시작하자.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김치를 담그기 시작했다. 정희는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다. 양념은 너무 많이 넣으면 짜지니까 조금씩 넣어가면서 맞춰야 해. 네, 알겠어요. 어머니, 이 정도면 될까요? 수진이 배추에 양념을 버무린 것을 보여주었다. 정희는 맛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잘했어. 이제 마늘 좀 더 넣고. 정말요? 제가 잘하고 있는 거예요? 수진의 얼굴에 기쁜 표정이 떠올랐다. 정희는 며느리의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당연하지. 금손이네, 금손이야. 정희의 칭찬에 수지는 더욱 열심히 김치를 담갔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다. 어머니, 예전에 시할머니한테 김치 담그는 거 배우셨어요? 그럼. 우리 시어머니는 정말 엄하셨어. 김치 하나 잘못 담그면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 정희는 옛날 이야기를 하며 웃었다. 수진도 덩달아 웃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분 덕분에 요리를 제대로 배운 것 같아. 어머니도 그때는 힘드셨겠어요. 그래, 많이 힘들었지. 그런데 너는 나보다 훨씬 나아. 요즘 며느리들은 다 대단해. 정희의 말에 수지는 고마움을 느꼈다. 예전에는 비교만 하던 시어머니가 이제는 자신을 인정해주고 있었다. 어머니, 저 아직 많이 부족해요. 더 배워야 해요. 천천히 배우면 돼. 누가 처음부터 잘하니? 두 사람은 김치를 담그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부엌에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할머니, 엄마가 웃어요. 지은이가 아빠에게 신기하다는 듯 말했다. 민수는 부엌을 바라보며 흐뭇하게 웃었다. 그러네. 오랜만에 보는 광경이다. 준호도 부엌으로 뛰어가서 할머니와 엄마 사이에 끼어들었다. 할머니, 준호도 도와줄게요. 그래, 우리 준호가 도와주면 금방 끝나겠네. 정희는 손자를 안아주며 말했다. 수진도 아이를 보며 웃었다. 점심시간 온 가족이 둘러앉아 밥을 먹었다. 새로 담근 김치도 함께 올렸다. 와, 김치 정말 맛있어요. 민수가 김치를 먹으며 엄지를 치켜들었다. 정희와 수진은 서로를 보며 웃었다. 엄마랑 수진이가 같이 담그니까 더 맛있네. 할머니가 가르쳐 주셔서 그래요. 수진이 정희를 바라보며 말했다. 정희는 기분이 좋았다. 우리 수진이가 워낙 잘해서 그래. 식탁에 웃음이 돌아왔다. 예전의 무거운 분위기는 사라지고 따뜻한 공기가 감돌았다. 저녁 시간 정희와 수진은 또다시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했다. 이제는 자연스럽게 역할을 나누어 일했다. 어머니, 이 된장찌개 레시피도 알려주세요. 이것도 별거 아니야. 된장은 좋은 걸로 써야 하고 멸치 육수를 진하게 우려야 해. 정희는 며느리에게 자신의 요리 비법을 아낌없이 알려주었다. 수진도 열심히 배웠다. 어머니 요리는 정말 손맛이 다르네요. 오랫동안 해서 그래. 너도 계속하다 보면 나보다 더 잘하게 될 거야. 에이, 그럴 리가요. 수지는 쑥스러워하며 웃었다. 정희는 며느리의 모습이 예뻐 보였다. 그날 밤 온 가족이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정희는 수진 옆에 앉아서 함께 드라마를 봤다. 이 드라마 재미있네. 네, 저도 좋아해요. 어머니도 이런 거 좋아하세요? 그럼, 나도 젊은 마음이 있다고. 정희는 농담을 하며 웃었다. 수진도 덩달아 웃었다. 어머니, 다음 주에 지은이 피아노 발표회인데 같이 가요. 당연하지. 우리 지은이 연주 들어야지. 발표회 끝나고 온 가족이 외식해요. 좋아. 오랜만에 다 같이 나가자. 가족들의 대화가 자연스럽고 따뜻했다. 아이들도 어른들의 분위기를 느끼며 행복해했다. 몇 주 후 수진이 감기에 걸려 누워 있었다. 정희는 며느리를 위해 죽을 끓였다. 수진아, 죽 먹어. 정희가 방으로 죽을 가져다 주었다. 수진은 고마워하며 일어나 앉았다. 어머니, 감사해요. 제가 아픈데 이렇게까지. 뭘. 가족끼리 이런 것도 못 해주면 어떡해. 정희는 며느리의 이마에 손을 대어보며 걱정했다. 열이 좀 있네. 약은 먹었어? 네, 아까 먹었어요. 그럼 죽 먹고 푹 쉬어. 집안일은 내가 다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정희의 따뜻한 말에 수지는 눈물이 났다. 예전에 차가운 시어머니가 아니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뭘 고마워해. 당연한 거지. 정희는 며느리를 보며 흐뭇하게 웃었다. 그날 저녁 정희는 혼자서 저녁 준비를 했다. 수진이 아프니까 자연스럽게 모든 일을 맡아서 했다. 엄마, 저도 도와드릴게요. 민수가 부엌에 들어왔다. 정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수진이 옆에 있어줘. 혼자 있으면 심심할 거야. 엄마, 정말 많이 변하셨어요. 민수는 어머니의 변화에 감동했다. 정희는 아들을 보며 말했다. 나도 나이 들어서 철이 든 것 같아. 수진이가 얼마나 착한 아인데.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는 내가 너무 외로웠나 봐. 아빠 잃고 나서 마음이 각박해졌었나 봐. 정희는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다. 민수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엄마, 이제 괜찮아요. 수진이도 어머니를 정말 좋아해요. 나도 수진이가 정말 고마워. 우리 가족 잘 챙겨주고. 그날 밤 수진이 많이 나아져서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먹을 수 있었다. 정희가 끓여준 죽 덕분에 금방 좋아졌다. 어머니, 죽이 정말 맛있었어요. 덕분에 금방 나았어요. 다행이다. 아프면 또 말해. 언제든지 챙겨줄게. 정희의 말에 수지는 마음이 따뜻해졌다. 이제 정말로 가족이 된 것 같았다. 몇 달 후 어느 저녁 가족 식탁에는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정희와 수지는 부엌에서 나란히 음식을 준비하며 작은 농담도 주고받았다. 어머니, 이 나물 정말 맛있어요. 비법이 뭐예요? 비법이라고 할 것도 없어. 그냥 정성이지, 정성. 저도 어머니처럼 정성껏 해볼게요.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환하게 웃었다. 정희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렇게라도 함께 웃을 수 있다면 그걸로 됐다. 수진도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웃었다.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이제는 정말 가족 같았다. 민수는 부엌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를 들으며 흐뭇해했다. 아이들도 할머니와 엄마가 사이좋게 지내는 모습을 보며 행복해했다. 할머니, 엄마, 저희도 도와드릴게요. 지은이와 준호가 부엌으로 뛰어들어왔다. 정희와 수지는 아이들을 보며 더욱 밝게 웃었다. 집안의 따뜻한 공기가 감돌았다. 한때는 서로 상처를 주고받았지만 이제는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 이해와 배려, 그리고 사랑으로 하나가 된 가족이었다. 정희는 하늘의 남편을 생각하며 속으로 말했다. 여보, 우리 이제 정말 행복한 가족이 됐어요. 수진이도 나를 친엄마처럼 따라주고 나도 수진이를 진짜 딸처럼 아끼고 있어요. 수진도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어머니, 앞으로 더 잘할게요. 어머니께서 외롭지 않도록 항상 함께 있을게요. 그렇게 며느리와 시어머니는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 갈등과 오해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서로를 향해 한 걸음씩 다가간 결과였다. 식탁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는 이 집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려는 마음만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따뜻한 저녁 시간이었다. 오늘 이야기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